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하게 느껴지지만 마냥 즐기기에는 조심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봄철 불청객인 황사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자마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하늘이 뿌옇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사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있으며 호흡기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북 의성 부근에서는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으며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규모가 워낙 커서 현재 위성 영상을 통해서도 황사와 함께 산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황사가, 땅에서는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대기는 더욱 탁해지고 있습니다. 황사는 주로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황토고원과 같은 건조지대에서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저기압의 상승 기류를 타고 상공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저기압이 구름을 형성할 때 모래먼지도 함께 상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모래먼지는 최대 1만 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이 고도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순항고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공 1만 미터 부근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 모래먼지가 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황사 현상입니다. 올해는 2월 이후 고비 사막과 주변 건조지대의 강수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기가 예년보다 훨씬 건조해진 탓에 모래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도 그러한 기후,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강한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황사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월 25일 화요일 정오 기준 짙은 황사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황사 농도가 가장 짙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황사가 2에서 3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간헐적으로 짙어졌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질에 계속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이 흐린 것은 단순히 구름 때문만이 아니라 황사의 영향도 큽니다. 따라서 당분간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3월 25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건조주의보가 광주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일대에는 건조경보가 발효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초목이 바짝 말라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째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한 상태이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불씨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불에 탄 산림 면적은 약 8,500헥타르로 축구장만 2,000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번 황사와 산불로 인해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작은 불씨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적인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3월 24일 월요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특히 전남 순천 황전면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26.9도까지 상승하며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도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긴 곳들로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높은 기온 현상은 봄철에 종종 나타나는 특징적인 날씨 변화 중 하나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정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부근에는 저기압 중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먼저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 조건은 산불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므로 각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려 산불 위험을 낮춰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저기압은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대신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가며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현재의 저기압이 지나간 후 또 다른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저기압은 다소 많은 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우리나라 기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빠르게 우리나라를 지나가며 날씨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지만 곧이어 저기압이 접근하면 흐리고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봄철에는 짧은 주기로 날씨가 변하며 경우에 따라 강한 폭풍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이 되면 저기압 중심이 중국 동북부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기온은 더욱 상승하지만 강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기상 모델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을 비교해보면 중국 동북부와 동해에 각각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로 예상된 저기압의 위치는 거의 일치하지만 강수 시각과 강수 지역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델이 가장 정확할까요? 각 모델은 대기를 분석하는 격자의 크기가 다르며 이는 분석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의 이큼더브러프 모델은 9km, 미국 GFS는 22km, 독일 아이콘 모델은 13km의 분석 격자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격자가 촘촘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므로 분석만 놓고 본다면 ECMWF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이 되면 저기압 중심이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서고동조 기압 배치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저기압 중심에서는 길게 한랭전선이 형성되는데 이는 한기와 남기가 맞부딪히는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온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등압선이 수직으로 정렬되면서 강한 폭풍 계열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따뜻한 날씨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장롱 속 패딩을 다시 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3월 26일까지 최고 기온은 2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 27일 저기압과 함께 비가 내린 후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꽃샘추위는 2에서 3일 정도 지속된 후 다음 주 초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미 목련이 활짝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목련과 벚꽃은 개화 시기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목련이 조금 더 일찍 핍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목련은 보통 3월 중순에 개화하고 벚꽃은 3월 말쯤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련을 4월의 꽃으로 떠올리곤 하는데
이는 박목월 시인의 4월의 노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쪽 지방에서는 목련이 4월에 피기도 하며 박목월이 이 시를 지은 곳도 목련이 늦게 피는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봄이 오면서 날씨 변화가 잦고 꽃샘 추위와 함께 비와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